안녕하세요. 경매연소 조코치입니다. 부동산 경매 이렇게 하면 망합니다 라는 주제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부동산 경매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하는데요. 그 상황 속에서 몇 가지 주의할 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감정가만 보고 시세 파악을 잘못한 경우입니다. 우리가 감정가가 나와 있죠. 그리고 최저가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감정가에서 유찰이 되면 최저가가 내려가 있죠. 그죠? 근데 이 최저가만 보고 무조건 입찰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무조건 입찰을 하게 돼서 낙찰을 받고 나서 싸게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그 현장에 가서 알아보니 이게 시세가 아닌 거예요. 감정가가 시세도 아닌 거고 감정가 대비 싸게 받았는데도 이것보다 더 싸게 현재 거래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실수를 하게 된 거죠. 이렇게 된다면 미납이나 고가 낙찰을 받게 되는 겁니다. 미납하게 되면 보증금 몰수, 우리가 낙찰을 받게 되고 잔금을 내면 고가 낙찰. 이런 경우로 부동산 경매로 망하게 되는 케이스죠. 그러니 항상 감정가, 최저가만 믿지 마시고 직접 발품, 손품 팔아서 시세 조사를 정확하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법원 입찰표 숫자 오류입니다. 우리가 법원 입찰을 하러 가게 되면 우리가 입찰 기입표가 있습니다. 그렇죠? 입찰 기입표에 보면 보증금을 적는 란이 있습니다. 근데 칸이 여러 개로 나눠져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숫자 하나만 더 잘못 적게 되면 10배입니다. 10배. 입찰하려는 금액이 10배로 우리가 낙찰받게 되는 겁니다. 1억에 낙찰 받으려는 게 10억에 낙찰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100% 그냥 미납입니다. 미납하면 어떻게 되죠? 입찰 보증금의 10% 내지 20% 몰수당하게 되는 거죠. 다 잃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부동산 경매 망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된다면 다음엔 무서워서 또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법원 숫자 입찰 하실 때 숫자 오류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권리 분석을 잘못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권리 분석 어려운 건 크게 없어요. 하지만 조심해야 될 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렵진 않지만 조심하게 될 부분만 체크를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중 가장 많은 거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죠.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을 경우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이 얼마인지를 확인하시고 내가 얼마를 인수하게 될지를 체크하시고 들어가셔야 되는데 그냥 무작정 대충 보시고 입찰하셨다가 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내가 인수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인수되는 금액이 적으면 어쩔 수 없이 내가 인수하고 낙찰 받지 뭐 잔금 내지 뭐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이 많을 경우입니다. 몇 천에서는 몇 억까지. 이런 경우는 인수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인수하게 되면 큰일 나죠. 굉장히 큰 금액으로 낙찰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럼 고가로 사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입찰 보증금을 날리더라도 미납을 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권리 분석상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을 경우에 체크를 꼭 한 번씩 더 하시고 입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상가입니다. 상가. 우리가 주거용만 입찰하진 않죠. 우리가 상가 물건도 입찰하고 낙찰을 받게 되는 겁니다. 상가, 뭐가 제일 무서웠죠? 상가 물건 같은 경우는 공실입니다. 우리가 상가를 입찰하고 낙찰을 받았어요. 우리가 낙찰받은 물건지에 가서 우리가 임차를 내놓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권 분석을 잘못해서 주 동선이 아니거나 아니면 상가수 대비 배우 세대가 너무 적은 겁니다. 그렇게 되면 공실이 날 확률이 높죠. 그리고 죽은 상권이거나 우리가 금액이 싸다고 해서 무조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상가 공실 나게 되면 매도 안 되고요. 우리가 매달 내는 금액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상가 낙찰 받으면 대출 받죠. 그 대출 이자를 매달 내셔야 됩니다. 두 번째, 관리비입니다. 관리비 많이 비쌉니다, 요새. 우리가 매달 내는 이자와 관리비만 해도 우리가 50에서 100만 원이 넘을 수도 있습니다. 뭐 큰 물건이면 더 많이 내겠죠. 그래서 상가 같은 경우는 상권 분석 정확하게 하시고 입찰하시고 낙찰 받길 바라겠습니다. 싸다고 낙찰 받지 마세요. 상권 분석 정확하게 하시고 입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이런 경우는 제가 주위에서 몇 번 봤는데요. 우리가 낙찰을 받고 나서 잔금을 내기 전에 그 집을 확인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우리가 집을 봤는데 집에 쓰레기 더미에다가 화장실은 막 더럽고 그리고 막 집 부서져 있고 막 이런 거에 막 놀래시는 거예요. 너무 놀래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내가 어떻게 처리를 못 하겠는 거예요. 왜? 이거 처리를 어떻게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건 내가 해결 못 해. 그리고 바로 미납해 버리는 겁니다. 보증금 2천만 원, 3천만 원, 5천만 원까지는 아니겠지만 보증금 1천만 원, 2천만 원, 3천만 원까지는 나 이거 내가 실수했구나. 부동산 경매는 나랑 맞지 않는 거구나. 이런 거구나. 부동산 경매라는 것이. 이러고서 그냥 미납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역시나 보증금 몰수당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돈 날리고 부동산 경매 망한다는 생각으로 안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미납하면서 망하는 사례들이 있거나 고가 금액으로 낙찰을 받아서 포기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상가 같은 경우 공실이 나서 포기하게 되는 경우, 여러 가지 경우를 우리가 잘 풀어 또 나간다면 큰 수익으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항상 입찰을 하실 때 여러 가지 주의할 점을 파악하시고서 어느 정도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부동산 경매를 시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쉽게 돈 벌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어느 정도 준비가 돼서 차근차근 올라가신다면 충분히 누구나 돈 벌 수는 있지만 준비를 하지 않고 우리가 시작한다면 굉장히 큰 위험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공부하시고 오늘 영상 꼭 보시고 그리고 시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면서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 드릴 테니까 편하게 댓글 달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고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경매연소 조코치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